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영 씨입니다. 그럼 소영 씨의 사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책임감 강한 딸, 든든한 큰딸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요즘 그런 말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돈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방에서 여행 가방을 보았습니다. 새 옷, 새 신발, 여행용 캐리어까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엄마 여행 가세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 동생이랑 해외 좀 다녀오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시지? 그런데 며칠 후 동생이 무심코 한 말이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돈 좀 더 주면 안 돼? 한번 갔다 오니깐 또 가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아 부모님께 드린 돈이 백수인 내 동생과 어머니의 여행 경비로 쓰였다는 걸.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동생을 불러 따졌습니다. 너는 돈도 안 벌면서 왜 내 돈을 써? 동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돈이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드린 돈을 엄마가 받았으니 이제 엄마 돈이 된다고. 그리고 그걸 동생이 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엄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 나도 월급 많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아서 드린 돈인데 왜 동생이 그걸 써? 그런데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큰딸이잖아.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후원자였구나.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가족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딸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둘은 저렇게 태평하고 세상 걱정 없다니. 내 돈으로 사는 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사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치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살. 그런데도 월급의 반 이상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현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퇴사를 하면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큰딸이니까라는 이유로 나를 보듬어 주실까? 아니면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눈초리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나는 정말 영원히 그들에게 이용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 필요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이제는 정말 도망치고 싶습니다. 해결책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장녀 혹은 장남 역할을 강요받는 사람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소영 씨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돕고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돕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소영 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퇴사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퇴사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상금을 마련한 후 자신만을 위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사정이 어려워서 매달 10만 원만 드릴 수 있어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물론 가족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감수하지 않으면 소영 씨는 평생 그들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크겠지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너무 소모하면 오히려 스스로가 더 상처받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감정적으로도 독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미래를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영 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더 맞을지 고민하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당장 부모님과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한 걸음씩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소영 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당신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소영 씨,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힘든데도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소영 씨는 지금 스스로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첫걸음이 소영 씨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